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워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한수 어항 운영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예상되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및 블로그에 무한수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무한수 어항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한수 어항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궁금증 및 예상되는 질문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어항과 무한수 어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물생활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환수를 통해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환수 어항이라고 하지요. 관상어의 배설물인 암모니아는 자가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염을 거쳐 질산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환수 어항에 서식하는 자가박테리아는 질산염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수를 통해 질산염의 농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환수 어항에서는 자가박테리아가 우점 상태이지만 무한수 어항에서는 타가박테리아가 우점 상태입니다. 무한수 어항에서는 타가박테리아에 의해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까지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환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무한수 어항에 서식하는 타가박테리아는 탄소원인 설탕을 정량 투여해 주어야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지요. 무한수 어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무한수 어항을 시도했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타가박테리아에 의한 여과 사이클은 자가박테리아에 의한 여과 사이클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자가 사이클처럼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렇다 보니 무한수 어항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타가박테리아를 이용한 무한수 어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카본 도징이 필요합니다. 카본 도징이란 우리말로 탄소원을 투여한다는 뜻이며 탄소원인 설탕이나 알코올, 당밀 등을 어항에 투여한다는 뜻입니다. 타가박테리아는 적정량의 탄소원이 제공되어야만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탄소원의 적정량, 즉 적정 설탕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수 어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수질 측정을 하면서 적정 설탕량을 찾아내야만 하지요. 무한수 어항 세팅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항 바닥에 저면판을 깔고 그 위에 흑사를 3 내지 4cm 정도로 깔아줍니다. 저면 대롱을 적당한 위치에 꽂아줍니다. 산소 공급기에 콩돌을 연결해서 저면 대롱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적정량의 설탕을 넣어줍니다. 공기 토출량은 너무 세지 않게 해주시고 대롱의 위치는 물순환이 안되는 영역이 없도록 위치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 토출량이 너무 셀 경우에는 질산염이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수 어항 세팅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환수를 하던 어항에서 사용하던 바닥재, 예를 들면 흑사, 산호사 등을 재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 바닥재에는 자가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바닥재를 재사용해서 무한수 어항으로 세팅할 경우 아질산염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바닥재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삶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스펀지 여과기나 기타 여과기도 모두 제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적정 설탕량은 얼마인가요? 저의 경우는 어항을 새로 세팅한 경우 0.3g의 설탕을 매일 투여하고 있습니다. 구피성어를 기준으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는 약 0.4g 정도, 30에서 50마리의 경우 약 0.5g 정도, 100마리의 경우는 약 1g 정도, 200마리의 경우는 약 1.6g 정도, 500마리의 경우 약 3.4g 정도의 설탕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설탕량은 먹이의 양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설탕량을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적정 설탕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암모니아의 수치가
0ppm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암모니아의 수치가 0ppm이 아닐 경우 설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탕량을 조금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암모니아의 수치를 하루에 2회 측정하였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상화의 마리수가 적을 경우에는 설탕을 하루에 1회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관상화의 마리수가 많거나 먹이를 과량 투여할 경우에는 설탕 투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타이머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설탕을 하루 24회에 걸쳐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설탕을 투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도징 펌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질산염의 수치가 0ppm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질산염의 수치가 0ppm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자가 박테리아가 우점 상태일 경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흑사를 사용할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타가 박테리아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아질산염의 수치는 0ppm을 유지하게 되며 아질산염의 수치는 설탕량과는 무관하답니다. 질산염의 수치가 0ppm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흑사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타가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흑사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깔아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 콩토를 추가한 경우에도 질산염이 증가하게 되며 공기 토출량이 너무 셀 경우에도 질산염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기 토출량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백탁 및 슬러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탁이나 슬러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탕량이 과량일 경우입니다. 설탕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네요. 적정 설탕량이 매일 투여되는 경우에는 백탁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다만 벽면에 나타나는 슬러지는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면 여과기 대신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한다거나 탱크항으로는 무한수 어항을 운영할 수 없을까요? 저면 여과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가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제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할 경우 스펀지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과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탱크항에서는 더더욱 질산염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무한수 어항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항 리셋은 언제 해야 하나요? 수질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리셋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수질이란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의 수치가 거의 0ppm에 가깝게 측정되는 상태이며 관상어도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서 바닥재가 물순환이 안 될 정도로 굳어 있다면 리셋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재의 상태는 양호한데 저면판이 막혀서 저면 대롱에 있는 콩돌을 통한 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리셋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면 대롱을 통해서 물이 잘 올라오지 않을 경우 콩돌에서 나오는 미세 기포의 크기가 커져서 소음이 심해집니다. 어항 뒷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백탁이나 적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탁이나 적탁이 발생할 경우 환수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만 지나면 거의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백탁이나 적탁이 나타나는 원인부터 파악해야겠죠. 어항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설탕이 과량은 아닌지 물순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한수 어항 운영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메랄드 워터였습니다.